예, 검은 호랑이의 해가 이제 떴습니다. 올해 새해 첫날 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호랑이의 기운처럼 올해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놓여있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가야 할지 오늘 새해 특집 신년 대담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2년 정말 투자자들은 정신없는 한 해를 격동의 정말 해를 보냈네요.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다가 급등을 했었고 또 지난해는 출렁거리면서 좀 우리는 좀 정체 상태였는데요. 2022년 올 한 해 교수님이 보고 계신 증시 키워드는 어떤 것들입니까? 예,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예, 작년과 하반기부터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추세적 상승이냐 아니면 박스피냐, 일시적으로 박스피 하단을 돌파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근데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경착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올해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경기가 중요한데 지금 실질금리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상 최저치거든요. 이 실질금리가 그 사상 최저치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동성 축소,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주가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산 가격은 말씀하신 것처럼 늘 좀 덜커덩거리죠. 주식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요.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글로벌 유동성은 이미 축소 단계로 들어갔고요. 경기 둔화. 그러면 대체적으로 올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비유 자체를 그리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은 저는 올해가 주식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해다. 그래서 올해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 보일수록 뭐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리는 하고 내년을 대비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그러실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조금 기대치를 낮추면 편안해지죠. 사실은 2020년에 워낙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작년에 기대치가 높았거든요. 그 그렇죠. 기대치 충족을 못했는데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보면 기회를 찾거나 또 기대 이상의 상승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아이디어 이슈부터 좀 보겠는데요. 앞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 얘기를 하셨는데 테이퍼링은 뭐 기정사실화가 됐고 금리를 언제쯤 미국이 올해 얼마나 올릴 것이냐 그와 함께요. 그랬을 때 과연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궁금한데요. 예, 뭐 테이퍼링은 3월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금리 인상이 언제냐 이게 남아 있는 문제인데 저는 3월 가능성이 높고요. 3월에 못 올리면 아마 6월에도 올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그거는 그 물가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미국 물가가 작년 11월 6% 후반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올 상반기에도 물가 상승률이 그 5 내지 6%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아직도 고용은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은데 물가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금리 인상을 얼마나 빠르게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저는 금리 인상 이번에는 많이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 가면 미국 성장률이 저는 많이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미국이 한번 금리를 올리면 계속 올렸는데 금리는 많이 못 올릴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 보면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테이퍼링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한다. 그래도 10년 국채 수익률 1.5% 안팎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장단기 금리 차가 최근에 축소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예, 그래서 올해 금리를 인상, 빠르면 3월, 늦어도 6월인데 이번에는 과거처럼 금리는 많이 못 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추세에 들어섰을 때도 김영익 교수님은 올리는 거 쉽지 않다. 예전에도 오히려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만큼 공격적으로 못 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뭐 3번 혹은 4번까지도 보고 있는데 교수님은 시기적으로는 3월이나 6월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여러 차례 금리를 좀 올리기는 어려울 거라 말씀을 하셨고요. 금리를 올리면 이게 유동성 축소로 위축이 되느냐 혹은 주식시장에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좋을 것이라는 얘기한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수님 경기가 안 좋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 로직은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예, 저는 올해는 금리보다는 경제 성장률 혹은 기업 수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많이 못 오를 거로 보고 있어요. 이미 그 10년 국채 수익률은 1.5%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장단기 금리자가 축소되거든요. 이거는 경기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데 보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뭐 저 같은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뒤따라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올려 전망해요. 근데 경제 성장이 정점치고 떨어지면은 뒤따라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하고 거시적으로 보면 경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금리는 별로 못 오른다. 시장 금리는 특히 경기를 더 봐야 된다. 그런데 OECD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요. 작년 7월을 정점으로 지금 11월까지 하락세로 돌아섰고 12월도 뭐 이달 중순에 발표가 됩니다만은 저는 하락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올해는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금리보다는 경기를 더 봐야 된다. 그런데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되면은 기업 수익 증가율도 예상보다 떨어지겠죠. 낮아질 수밖에 없죠. 좋은 말씀이신데요. 보통은 이제 금리나 유동성 쪽을 시장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경기 상황들을 체크해야 올해 시장에 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물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제 금리 올리는 것도 수요 측면이 좋아져서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공급망 이슈에 이런 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제 일시적인 게 구조적으로 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요. 물가 상승 쪽은 지금은 진행형이죠. 언제까지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물가 상승 전년 동월비로 하면은 지난 12월 6.8%인데요. 미국이요. 우리나라는 3.7%였죠. 뭐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거의 고점을 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가장 관심을 보는 게 미국이나 우리나라 실질 금리가 사상 최저치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1.5%, 미국 물가 상승률은 6.8%니까 실질금 마이너스 실질금리 마이너스 5% 정도 되거든요. 역사상 마이너스 5%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 2.2, 소비자 물가 3.7이니까 마이너스 1.5% 실질금리거든요. 이 실질금리가 이렇게 오래 마이너스는 지속될 수 없어요. 그러면 실질금리가 진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든지 이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돼야 될 텐데 시장금리 보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지고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낮고요. 물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물가나 우리 물가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 보면은 작년 12월 무렵이 고점이었고 점차 낮아지는 국면이다. 그런데 상반기는 좀 높은 수준 유지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요 측면에서 물론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많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올 연말쯤 또 내년 초쯤 가면은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반가운 얘기면서 또 디플레 우려를 하게 되면 반갑지 않은 얘기인데 수요 측면도 그렇고 이제 공급 사이드도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보다 새로운 변이가 나오거나 확산되지 않는다면 공급망 이 병목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 공급망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국제 유가거든요.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국제 유가 상승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유가가 1개월 선행해요. 유가가 오르면은 그 다음에 물가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뭐 유가가 많이 떨어지다가 지난 12월에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유가도 고점을 치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요가 둔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유가도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세는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는 많이 못 오르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금리보다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경기나 기업 수익 증가율이 주가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많이 못 올릴 거다. 시장에 좋은 얘기네. 물가도 많이 안 오를 거야. 그러면 그것도 좋은 얘기네. 근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 상황이 그만큼 이제 안 좋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경기, 기업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익 교수님 함께하고 있고요. 예, 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그림은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는 전략과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국내 시장에 좀 그래도 좀 가능성들은 작년 연말에 삼성전자가 살아나면서 IT,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기대가 오고 있는데요. 기술주 전반적인 미국의 기술주 연동되겠죠. 우리 반도체 IT 업종은 올해 어떻게 보세요? 예, 미국 뭐 기술주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가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예, 작년, 재작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기술주는 좀 거품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산업의 쌀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그만큼 모든 게 그 반도체에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죠. 예,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런데 저는 올해 경기가 둔화되면서 반도체도 지금 예상한 것만큼 예, 그렇게 좋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종합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 증권사에서 보니까 뭐 상반기 2,800에서 뭐 3,200, 300 네, 그렇죠. 예, 이 정도 보고 있는데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을 해보면은 예, 코스피 평균이 한 2,830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3,000 근처입니다만은 뭐 주가 지수가 저는 지금은 예, 제가 생각하는 평균 수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예, 주가 지수가 예, 저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과연 반도체만 따로 계속 오를 수가 있는가. 예, 이런 분야도 뭐 좀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계속 조정을 보일 때마다 사가는 거는 비중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지금 당장 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예, 반도체 수익을 자는 거는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라는 키워드를 보고 시장을 보니까 그렇게 다 풀리네요. 경기가 뭐 그리 좋아질 것 같지 않으면 사실 반도체 IT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쭉쭉 뻗어갈 수 있겠냐에 대한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실적이나 혹은 이제 경기가 좀 제한적이라고 하면 대형주들이 혹은 반도체주들이 그렇게 못 간다면 오히려 우리가 뭐 이런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이나 혹은 뭐 개별 테마 이제 작년에 사실 메타버스나 NFT 이런 열풍이 대단하게 불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쪽으로의 어떤 새로운 성장 이슈, 개념 이런 쪽으로 좀 중소형주 쪽으로 상반기 공략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런 거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GDP에 비해서 통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의미고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 풀린 돈은 엄청 많거든요. 예, 제가 단기 부동자금 추정해 보니까 한 1,550조 정도 됩니다. 이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수익률 따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고요. 그다음에 보다 직접적으로 증권시장 주변 자금이라면 고객의 탁금, 그다음에 펀드, MMF 같은 건데요. 이것도 480조 안팎이 되거든요. 이런 돈들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절대적으로 유동성은 높은 상황이니까 이런 자금들이 종목에 따라 가지고 많이 이동하면서 종목 간 차별하는 거 심화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타 일부 종목들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이게 정말 조금 젊은 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가상의 세계에서 정말 무한 창출될 수 있는 캐파에 제한 없는 생산이 가능한 걸로 보고 투자를 또 오래 하신 분들은 좀 검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 듣고 싶네요. 네, 가끔 부자들 뭐 CEO들이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대의 흐름이 좀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정말 앞으로 5년, 10년 볼 때 성장 산업이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관련 종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종목보다는 메타버스 관련된 ETF 같은 건 낫지 않습니까? 아직은 뭐 종목 뭐 잘 고르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지수 ETF 이런 게 투자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떨어지더라도 다른 종목보다 하락률이 적을 거예요.
뭐 상승할 때는 훨씬 높은 상승률 기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메타버스 ETF도 엄청나게 수익이 사실 웬만한 종목만큼 수익이 많이 났어요. 작년에는요. 예, 예.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으로 보시는군요.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올 한 해 긴데요. 사실은 올 한 해를 크게 보고 그림을 그리기도 어려울 만큼 시장이 변수들이 많아서 한 상반기 정도 놓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전반적인 전략 좀 마무리해 주세요. 예, 저는 올해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한 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저는 저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100을 주식을 산다면 1분기에 한 20, 예, 그다음에 예, 2분기, 3분기에 거의 뭐 30, 40 이 정도 뭐 비중을 예, 저는 그 3분기까지는 주가 크게 몰아주지 않고 조정 분용면이라고 보고 때로는 그 박스권을 하단 이탈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세, 메타버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모든 종목들을 올해는 참 싸게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올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근데 싸게 살려면 조금 싸질 때를 노려야 되잖아요. 예. 기회를. 그러니까 네. 현금 비중도 좀 가져가시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께 제가 이제 오늘 논의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뵙고 뭐 교수님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저도 그렇지만 이제 얼굴이 굳어지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의 표정에 인위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미소를 이렇게 띄실 수 있게 살 수 있는 이 투자의 세계에서 비결이 뭡니까, 교수님? 네, 저는 주말마다 저 강화도에서 여러 가지 이거 농사일도 하면서 자연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자연한테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요새 보니까 매화꽃이 내년 봄에 피는데 벌써 꽃봉오리가 몇 개가지고 이 추위를 견뎌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뭐 자연을 많이 자연에서 여기서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아, 네. 명언을 마지막에 해주셨습니다. 네, 올 한 해도 또 시장에 대한 여러 그림들과 뷰들과 전략들 또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년대담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